안녕하세요. 미래기술 신산업 카페 뉴스 읽어주는 바리스타 이원규입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내용은 코로나19로 인한 변화로 애프터 코로나 시대의 뉴 노멀 시리즈 제1편으로 주간 브리핑 202호에 게재된 오피스 뉴 노멀, 오피스의 가치를 되묻는다는 내용을 소개해드리고자 합니다. 본 내용은 니케이 아키텍처 7월 23일자 26페이지에서 51페이지까지 31페이지에 걸쳐 게재되어 있는 특집기사 내용을 요약 번역한 것입니다. 코로나19의 확산으로 인한 업무 형태의 변화로 오피스의 가치가 변모하기 시작했습니다. 텔레워크가 확산되고 있는 가운데 많은 기업들이 오피스의 폐쇄나 축소를 잇따라 발표하고 안전과 다양한 업무 방식을 양립시키기 위하여 많은 기업이 레이아웃을 변경하기 시작했습니다. 이럴 때 건축 설계자에게 요구되는 역할은 무엇인지, 또 밀집 경고나 비접촉, 항바이러스 등 새로운 기술을 채용한 오피스의 뉴노멀은 어떤 모습일까요? 내용은 크게 5개로 나뉘어져서 파트 1에서는 게임 체인지에 신호탄 공실률 10% 시대의 도래, 파트 2에서는 뉴노멀 사례, 시작된 오피스 리노베이션에 대하여, 파트 3는 감염 위험을 억제하는 오피스 테크, 파트 4는 애프터 코로나 시대의 업무 방식에 대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파트 1으로 텔레워크의 정착으로 자리가 비어있는 오피스에 대하여 많은 기업들이 의문을 가지기 시작하였습니다. 이 정도의 면적이 과연 필요한 건지, 앞으로 어떤 방법으로 사용되는 건지 등으로 해약의 움직임이 활발해져 도쿄 도심의 공실률이 10%를 넘어설 것이라는 예측도 나오고 있습니다. 동경 다마치에서 서비스 산업의 생산성 개선 서비스를 전개하는 벤처기업 클립9의 엔도 이사는 눈앞에 펼쳐진 텅 빈 사무실의 모습을 보면서 아무도 출근하지 않는 오피스가 과연 필요한 것일까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코로나19로 긴급사태 선언을 발령한 다음 날인 4월 8일 클립9은 완전 재택근무를 시작하여 출근율은 제로에 가까워졌고, 엔도 이사가 출근한 그날도 회사의 지시대로 아무도 출근하지 않았습니다. 도쿄 미나토쿠 1급지에 180평, 약 80명이 일하는 이 공간에 클립9은 월 500만 엔의 임대료를 지불하고 있었는데, 이곳으로 이전해 온 것은 1년 반 전이고, 그때까지 있었던 복합 빌딩 임대료와 비교하면 약 2.5배가 비쌌지만, 주주들로부터 좋은 위치에 사무실이 있으면 채용에 효과가 있다는 조언을 듣고 이전을 결정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엔도 이사는 더 이상 출근하지 않는 오피스에 500만 엔이라는 임대료를 지불할 가치는 없다고 판단하고 사장께 건의하여 오피스 해약을 결정하였습니다. 출근율 등을 바탕으로 시산한 향후 필요한 오피스 면적은 겨우 60평으로 현재의 3분의 1에 불과한 면적으로 이전 계획을 수립하였던 것입니다. 클립9뿐만이 아니라 많은 벤처기업이 이와 같은 분석을 통해 해약을 결정하기 시작하였습니다. 디지털 마케팅 등을 전개하는 도쿄의 벤처기업 오버플로우도 사업 확대를 위해 1월부터 100곳 이상의 서류 검토와 20곳의 방문 등을 통해 확정한 현재 2.5배 넓은 도쿄 나카메구로의 50평 규모의 사무실 이전 계획을 철회하였습니다. 오버플로우는 그 후에 현재의 오피스에서 계속 근무하다 3월 하순에 도쿄의 코로나19 감염자가 급증한 시점에 텔레워크로 전환했고, 사원들이 집에서 근무하기 시작하고 2주일 동안 아무런 문제 없이 진행되는 것을 보고 회사에 더 이상의 오피스가 필요 없다고 판단하고 지금의 오피스도 해약하기로 결정하여 사무실을 갖지 않고 모든 사원이 지금처럼 텔레워크를 계속하기로 하였습니다. 벤처기업만이 아닌 대기업 중에서도 후지스는 2023년까지 전체 사무실 면적을 반으로 축소한다고 발표했고, 히타치 제작소는 사원의 70%를 대상으로 주에 2 내지 3일의 재택근무를 채용한다고 발표하여 절반을 재택근무하는 형태가 일반화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으며, 오피스의 축소 트렌드라는 새로운 니즈를 겨냥한 서비스들도 등장하기 시작했습니다. 다음은 파트 2로 오피스의 안전과 새롭게 일하는 방법을 양립하기 위한 새로운 리노베이션이 시작되어 가능하면 레이아웃을 변경하지 않고 사용하는 방법부터 향후를 목표로 대규모의 리뉴얼까지 정답이 없는 디자인에 도전하는 3개의 사례를 소개합니다. 첫 번째는 게임 개발업체 카약으로 코로나19의 감염 위험을 억제하기 위해 오피스를 새롭게 개장하여 3밀, 즉 밀접, 밀집, 밀폐를 피하는 노밀 오피스를 목표로
집무실이나 회의실을 리뉴얼하고 사원들이 안심하고 출근할 수 있는 오피스는 물론 출근하고 싶어지는 오피스를 목표로 하였습니다. 밀접을 방지하기 위해 일부 회의실을 리뉴얼하여 대면 회의가 이루어지기 쉬운 환경으로 개선하기 위해서 회의실에 거울을 설치하고 옆에 앉은 상대방을 보지 않고 정면 거울을 보면서 이야기합니다. 마치 옆 사람과 대면하고 대화하는 것처럼 느껴지는 구조이며 그 외에도 올라가는 계단과 내려가는 계단을 분리해서 마주치지 않도록 방지하는 대책도 있습니다. 밀집을 방지하기 위해 고정석으로 운영하는 집무실의 레이아웃을 변경하여 대면하는 책상을 일렬로 배치하는 방식에서 서로 엇갈리게 책상을 배치하는 클러스터형 방식으로 변경하고 사람과 사람의 거리를 떨어뜨리면서 대면을 방지하며 회의실에서의 밀집 방지를 위해 정원을 주여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밀폐를 방지하기 위해 회의실의 환기 대책을 강화하고 회의실에 이산화탄소 센서를 설치하여 실내외의 CO2 농도차가 600ppm 이상인 경우는 창문을 열게 합니다. 두 번째로는 사회적 거리두기를 확보하면서 오피스를 효율적으로 활용하는 방법으로 자리를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는 프리 어드레스가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고정석의 경우는 특정 부서의 출근율이 높을 때 옆 사람과의 거리를 확보하는 것이 어려워지는데 프리 어드레스라면 이 문제를 해소할 수 있고 라운지 등에서도 업무가 가능하게 됩니다. 세 번째로는 큰 타격을 받고 있는 여관이나 호텔 등을 오피스로 리노베이션하는 경우로 수요가 감소한 객실을 사무실로 전용하고 웹카메라 등을 이용하여 원격에서도 일체감을 느낄 수 있게 하고 객실을 간단하게 오피스화하는 서비스 등도 활발하게 전개가 되고 있습니다. 다음 파트 3에서는 밀집 경고나 체온 감지, 비접촉 등 새로운 과제에 대한 대응의 급선무로 스타트업 기업이나 IT 기업을 중심으로 디지털 기술로 감염 위험을 억제하는 오피스 테크의 제안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밀집 경고입니다. 사회적 거리두기를 확보하면서 오피스 공간을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위해 프리 어드레스를 검토하는 기업이 증가하고 있는데 도입 기업이 직면하는 과제로서 동료나 상사가 어디에 앉아 있는지를 파악할 수 없다는 것인데 그런 문제를 해결하는 기술이 비콘이나 무선 테크 등을 사용해 사원의 위치를 파악하는 실내치기 시스템입니다. 비콘은 BLE, 즉 블루투스 로우 에너지의 신호를 1초에 여러 번 발신하는 단말로 오피스의 여러 곳에 비콘을 설치하고 비콘 앱을 설치한 스마트폰이 오피스 안에서 BLE 신호를 감지하면 신호를 보내는 비콘 단말을 식별해서 디지털 맵에서 사원의 위치를 표시하게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마스크를 쓴 얼굴과 체온 측정으로 소프트뱅크는 금년 3월에 약 15,000명이 근무하는 본사 건물 1층 입구에 AI 온도 감지 솔루션 단말 20대를 시험 도입하여 얼굴 인증으로 보안 게이트를 개폐하고 동시에 비접촉으로 체온을 측정합니다. 사원들이 마스크를 한 채 게이트를 통과하면 그 사이에 인증과 체온 측정이 끝나며 사원이 아니거나 발열 증상을 가진 사람의 경우는 통과할 경우에는 게이트는 열리지 않게 됩니다. AI 온도 감지 솔루션은 AI를 활용한 얼굴 인증 단말과 열 카메라를 조합하여 개인 인증과 체온 측정에 필요한 시간은 불과 0.5초로 사원의 출입과 건강 상태 기록 등을 일어나 관리할 수 있으며 16명을 동시에 얼굴 인증과 체온 측정이 가능한 솔루션도 제공되기 시작하였습니다. 저는 비접촉 엘리베이터로 매일 많은 사원이 이용하는 엘리베이터 안팎의 버튼을 매일 여러 번 소독하고 있는데 이 버튼을 만지지 않고 원하는 층으로 갈 수 있는 기술입니다. 이 솔루션은 목적층이 같은 이용자를 같은 엘리베이터로 안내함으로써 복수의 엘리베이터의 운행을 최적화하는 시스템으로 개발되어 ID 카드로 목적층의 정보를 전달해 이용자를 할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네 번째는 항균 코팅으로 복합기의 조작부나 손잡이 등 오피스 내에서 여러 사람의 손이 많이 가서 접촉에 감염 우려가 있는 것을 항균 코팅하는 기술로 가습기와 같은 장치로 분무하여 장기간 바이러스의 증식을 억제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파트 4로 업무 방식의 변화입니다. 텔레워크의 침투로 자택도 오피스의 일부로 생각하는 사고가 확대하기 시작했고 업무 내용에 따라서 오피스나 코워킹 스페이스, 자택을 유연하게 구분하여 사용하면서 업무 공간이 서서히 거리로 스며들고 있으며 오피스에 필요한 것이 다양성의 확보가 되겠습니다. 최근에 오피스 트렌드는 사무실에서 일어나는 활동, 즉 액티비티를 여러 종류로 분류하고 그 활동에 따라 일하는 공간을 구분하는 액티비티 베이스드 워킹,
즉 ABW라는 방법인데 오피스 내부에서 완결되던 것이었던 ABW가 거리로 확산돼 나갈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즉 회사원들은 업무 내용에 따라서 오피스의 장벽을 넘어 일하는 장소를 선택하게 될 것인데 예를 들면 집중하고 싶을 때는 자택이나 자택에서 가까운 코워킹 스페이스에서 팀의 회의나 회사에만 설치된 기재를 사용하는 작업은 오피스 내의 각각의 공간에서 하는 등의 구도로 오피스가 거리 전체로 녹아 들어가는 것이라고 생각해도 좋을 것입니다. 이상과 같은 내용을 짧은 시간에 요약 번역된 본문 내용을 다시 요약하여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더 상세한 내용이 필요하시면 센터 홈페이지로 들어오셔서 관련된 더 많은 정보를 로그인 없이도 자유롭게 보실 수 있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코로나 시대의 뉴노멀 특집 시리즈 제2편으로 미국발 비대면의 뉴노멀, 슈퍼 물류 공영제의 대격변에 대해 소개해드릴 예정입니다. 코로나19의 확산이 우려되고 있는 시점이니 정부가 권유하는 방역수칙을 철저히 준수하시고 건강한 모습으로 다음 주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